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A Style-Based Generator Architecture for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는 논문입니다. 네, 엔비디아에서 발표가 됐고요. 네, 먼저 논문의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미지 합성을 하는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고해상도로 이미지 합성을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는 GIF 파일을 넣어놔서 이런 식으로 약간 화질이 덜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논문상에 있는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고해상도 사진을 잘 생성해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발표드리기 전에 먼저 이 논문에 대해서 서머리를 먼저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이 논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논문에서는 어떠한 그 제네레이터 아키텍처를 중심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어떠한 제네레이터 아키텍처를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제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케일 스페시픽한 컨트롤이 가능을 하다. 그러니까 이미지 합성을 하는 과정 내에서 어떠한 이미지의 스타일, 이 논문에서 이름에서 같이 이제 스타일을 입히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거를 스케일 스페시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합성 기술을 만들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인터폴레이션 퀄리티랑 디스인탱글먼트를 측정할 수 있는,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 겸 이제 매트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는 고해상도의 새로운 얼굴, 그러니까 사람 얼굴에 대한 데이터셋을 이제 공개를 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의 아키텍처를 표현을 했고요.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에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결과를 먼저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이러한 얼굴과 이러한 얼굴의 스타일을 합쳤을 때 이러한 얼굴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 이 논문에서 어떠한 두 명이나 뭐 세 명의 얼굴을 합쳐가지고 그 얼굴이 만들어진 결과를 동영상에서나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논문상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그냥 어떠한 그 랜덤한 얼굴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 기존에 괜히 하는 그 얼굴을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거를 초점을 맞추는 거지, 이렇게 여러 사람의 얼굴을 합쳐가지고 만드는 거를 초점으로 두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사이즈 이펙트로 우리가 모델을 나중에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얼굴을 이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얼굴 합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소개를 하는 그런 식의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먼저 보면은 위에서부터 천천히 보면은 우리가 어떤 제네레이터 아키텍처를 새롭게 디자인을 했고, 이거가 이제 나중에 이미지 합성 프로세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그 런드 콘스턴트 인풋으로부터 이 제네레이터가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떠한 스타일을 각각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면서 그 레이턴트 코드로부터 얻어낸 그 스타일을 각각의 컨브 레이어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금씩 적용을 해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강도 또한 적용이 그러니까 그 조절이,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나 어떤 로스 펑션을 수정한 논문이 아니다, 그런 얘기는 없고, 이제 논문에서는 그래서 이제 겐 로스 펑션이나 레귤러라이제이션이나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제네레이터 아키텍처를 변경하는 부분에서 많은 이제 그걸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새로운 매트릭을 제안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퍼셉추얼 패스 랭스라는 것과 리니어 세퍼러빌리티, 이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어떠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얼마나 디스인탱글한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를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HQ라는 새로운 그 얼굴에 대한 데이터셋을 공개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먼저 제가 프로그레시브 그로잉 오브 겐이라는 그 논문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논문을 먼저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레시브 겐의 결과인데, 여기 왼쪽 아래를 보면은 해상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학습을 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이 돼 나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 장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Z를 그 인터폴레이션을 해 가면서 그거에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얼굴들을 이제 변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간단하게 이제
그 아키텍처를 넣어봤는데 이 프로그레시브 그루밍 겐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이 스타일 베이스드 겐 같은 경우가 이 논문을 베이스라인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베이스라인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 논문을 다 설명드리기 사실 너무 내용이 길고 가장 큰 특징은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레이턴트 벡터로부터 이미지를 합성해내는 논문인데 이제 이거를 해상도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해상도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낮은 해상도부터 만들어 나가면서 점점 이제 해상도를 늘려가면서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고해상도의 사진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논문에서 사실 이렇게 프로그레시브하게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외에도 여기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여기서의 이렇게 고해상도 얼굴의 이미지 합성을 하는데 결과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논문이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논문의 베이스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프로그레시브하게 학습을 하는 과정은 스타일 베이스드 겐에서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논문에서의 아키텍처인데요. 여기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트래디셔널이 있고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가 이제 스타일 베이스드 제너레이터인데 지금 일단은 아키텍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리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발표를 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 아키텍처를 지금 보시면은 여기 뭐 노이즈 같은 것도 넣는 게 보이고 여기 이상한 매핑 네트워크라는 게 또 등장을 하고 여기 또 이제 A라는 여기 부분이랑 B라는 부분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고 여기 또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함수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러한 아키텍처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먼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그것들을 이제 왜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은 이게 왜 사용을 했을 때 실제 뭐 결과가 좋아지는지는 나중에 그거는 그러니까 뒤에서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아키텍처들이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보면은 지금 가장 큰 다른 특징으로는 뭐 여기 이제 Z 같은 경우가 인풋으로 바로 여기로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네레이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구리로 이렇게 인터미디어트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를 일단 볼 수 있고요. 이런 내용도 이제 뒷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스라인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그레시브 겐이고 여기서 약간의 튜닝을 한 거가 성능을 조금 더 얻어냈고 이 이후로 C, D, E, F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논문에서의 그 어떠한 메소드, 방식들을 아이디어들을 추가를 해 나가면서 얻은 결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타일 베이스드 제너레이터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은 여기 아래부터 보면은 트래디셔널 인풋 레이턴트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풋이 직접 Z가 이제 어떤 랜덤 Z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 랜덤 Z가 바로 그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되면은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반드시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의 그 덴시티, 그러니까 프로바빌리티 덴시티를 따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따름으로써 우리가 원치 않은 인탱글먼트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Z를 우리가 디스인탱글먼트하게 만들고 싶은 게 목적인데 이게 인탱글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그거를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 레이턴트 Z를 그냥 바로 모델에 넣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노멀라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플리 커넥티드를 8번 거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 차원을 설명을 드리면 레이턴트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512차원이고 여기 플리 커넥티드 8번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512차원 그리고 여기 만들어지는 W도 그냥 마찬가지로 512차원입니다. 그래서 플리 커넥티드를 다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W 이 W를 사용한다는 점이 이 논문에서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Z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어떠한 매핑 네트워크라는 거를 만들어서 단순히 플리 커넥티드를 8번 태우고 그 이후에 생성된 W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서 어떤 랜덤한 값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이 논문의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여기 콘스탄트가 4바이 4바이 512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학습이 가능한 텐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화를 얼마로 시켜 놓을 테고 그 값이 나중에는 이제 그레디언트 전파를 받게 되는데 나중에 계속해서 이 값이 변하고 아마 트레이닝이 다 멈춘 다음에 테스팅 때는 이 값이 고정된 상태로 더 이상 학습이 안 되고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안 본 부분이 여기 지금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을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A 파트에 대해 설명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먼저 아래를 먼저 읽어보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이 W라는 게 나와 있는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Z를 가지고서 그냥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플리커넥티드 매핑 네트워크를 거쳐가지고 여기서 W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W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W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스타일 Y라는 스타일을 얻어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스타일을 지금 컨트롤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각각의 컨브 레이어별로 이 스타일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학습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스타일 Y를 이 W로부터 얻어내는 게 이제 특징인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스타일이라는 거를 사실 스타일 트랜스퍼 논문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에서의 스타일을 뽑아낼 때 그 이미지를 어떤 이그젠플 이미지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 특정 이미지에 대한 어떤 스타일을 뽑아내고 그거를 이제 어떤 스타일을 입히는 방식으로 작동이 됐다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스타일이라는 거를 이 학습하는 Y라는 변수에다가 만들어 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조를 먼저 잘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이랑 요 왼쪽 부분 요걸 나눠서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이 부분이 이미지에서의 스타일을 구해서 여기다가 전달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거를 제가 그냥 A랑 B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콘스탄트 인풋으로부터 이미지를 그냥 쭉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A라는 애가 어떠한 Z로부터 만들어낸 그 스타일의 W를 구하게 되고, 이 W로부터 어떠한 W로부터 이 스타일이라는 거를 구하게 되는데, 이 스타일을 구해서 이제 이거를 여기서 이제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거를 통해서 스타일이 입히게 됩니다. 이미지에.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이제 아까 만들어진 W 512차원의 W를 가지고서 2 곱하기 n개의 어떠한 그 런드 텐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 2 곱하기 n개라는 거에서 여기서 n은 이 지금 여기 지금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뭐 업샘플이라든지 컨브를 거친 이후에 그 아웃풋이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부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인풋을 여기 x랑 y를 받게 되는데, 이 x라는 거는 여기 컨브 레이어에서 나온 아웃풋 피처 맵이고, 이 y라는 것이 요 a로부터 나온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타일이 요 n이라는 거는 각각의 채널을 뜻하고요. 그래서 지금 컨브 아웃풋이 이렇게 n개의 채널로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은 이거를 각각의 채널별로 노멀라이즈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서 여기 y 스케일이랑 y 바이어스라는 것을 가지고서 각각의 곱하고 더하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과정을 보시면은 요 x라는 게 어떠한 채널 하나고, 이 채널에서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나누는 거, 요게 이제 노멀라이즈를 하는 과정이죠. 이 노멀라이즈를 한 거에 대해서 스케일을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한다. 이렇게 스케일을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하는 이 과정이 어떠한 스타일을 입힌다는 컨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 스타일을 입히는 과정이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각각의 어떠한 2 곱하기 채널 개수만큼의 학습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여기 베리어블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트에서는 이미지가 생성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W, 이 W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는 거고, 이 스타일이라는 정보를 요 A에다가 각각 넘겨주는, 그리고 그 A에서 넘어와서 받은 스타일을 이미지의 중간중간에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걸로 입혀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B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 이제 아까 노이즈를 더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노이즈 인풋을 만들게 돼요. 노이즈 인풋을 싱글 채널 이미지로 만들어내게 되고, 여기서 이제 뭐 언코릴레이티드 가우시안 노이즈를 만들게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기 전에 어떤 컨브 아웃풋을 가지고서 거기다가 이제 각각의 채널별로 학습할 수 있는 또 파라미터들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의 컨브가 뭐 512차원이라고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512에 그 학습할 수 있는 변수가 있겠죠. 이거를 여기서의 싱글 채널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그거와 곱셈을 해서 여기다 그냥 더해주는 그런 식으로 노이즈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 노이즈를 추가하는 이유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얻어낸 그러니까 논문에서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결과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전에 메소드가 A랑 B까지는 A는 이제 프로그레시브 겐이고 B는 프로그레시브 겐을 조금 튜닝한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스타일 베이스드 겐이 아닌데 이제 이 이후로 어떠한 메소드 같은 걸 더해 나가면서 결과를 봤을 때 이 FID 값이 낮을수록 좋은 건데 FID 값이 이렇게 구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또 보면은 두 개의 다른 로스 펑션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데이터셋이 셀레마 HQ랑 FFHQ 오타가 났네요. HQ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로스 펑션을 각각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우리 모델이 학습이 결과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뭐 구체적인 설명은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을 때 이러한 로스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트룬케이션 트릭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트룬케이션 트릭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겟 모델을 잘 학습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겟 모델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모델에서 어떤 제네레이팅 된 이미지를 뽑아낼 때 이 뽑아내는 거를 더 잘하기 위한 트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트레이닝 파트에서는 이걸 설명하지 않고 어펜딕스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룬케이션 트릭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더 잘 제네레이팅 된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근데 이제 기존의 트룬케이션 트릭이랑 좀 다른 점은 기존에는 이제 랜덤 레이턴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레이턴트 벡터 Z에다가 트룬케이션 트릭을 사용했다면은 이 논문에서는 W가 중요하므로 W에다가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룬케이션 트릭이라는 거 사용하면 이미지가 더 잘 제네레이팅 된 걸 뽑아낼 수 있는데 논문에서 구해진 이 FID 값, 요 위에서 나와 있는 FID 값은 트룬케이션 트릭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값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로지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퍼포스나 어떤 비디오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비디오에서 이제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들만 트룬케이션 트릭을 사용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타일 베이스드 제네레이터가 갖는 특성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얘기 드리는 거지만 어떠한 이미지 합성에 대해서 스케일 스페시픽한 수정,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에 대한 스페시픽한 모디피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게 논문에서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스타일의 특정한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정확하게 이미지의 그 특성을 변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 그 새로운 퍼채널 스태티스틱이라는 스타일은 어떠한 그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으로부터 얻어낸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상대적 중요도를 수정을 해 나가면서 이러한 스타일을 입히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스타일은 오직 하나의 컨볼루션에서만 이제 작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컨볼루션만 컨트롤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가 되고, 이제 아래 식이 아까 전에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식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이러한 이미지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거쳐가는 건데 이러한 스타일을 계속해서 이제 그 컨브 레이어를 거치면서 입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스타일이 이 X에 다시 한번 녹아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러한 스타일이 입힐 때는 어차피 노멀라이즈를 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녹아든 또 어떠한 스타일이 녹아들어 있는 X가 다음에 또 인풋으로 들어가겠죠. 거기다가 또 새로운 스타일을 입히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이미지에다가 여러 가지 스타일을 입히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스타일 믹싱이라는 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스타일 믹싱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아키텍처에 들어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학습을 할 때 그 레귤라이제이션 기법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그냥 방식대로 하면은 이 네트워크를 그냥 뭐 랜덤 Z를 가지고서 W를 만들고 계속해서 이미지를, 네, 기존의 겐 학습하듯이 만들어내면 될 텐데,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하나의 레이턴트 코드를 가지고서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레이턴트 코드를 학습을 하는데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어떤 그 가까운 스타일들이 코릴레이트 되는 거를 이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W를 구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Z로부터 얻어낸 W를 가지고서 각각 그 스타일들을 적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 여기서 이제 Z1과 Z2가 있을 텐데, 이 Z1과 Z2가 있으면은 W1과 W2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이 A라는 부분에 스타일을 입히는 파트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단은 W1으로 구해놓은 스타일들을 쭉 입혀놓고 여기서 몇 개들은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W2에 대한 스타일을 입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렇게 스위치 한다고 표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뭐 여기 W1에서의 스타일 몇 개와 W2에서의 스타일 몇 개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각각 적용을 하겠다, 랜덤하게 뽑아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더니 레귤라이제이션 효과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은 이 믹싱 레귤라이제이션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게 여기의 설명인데, 여기 지금 0%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학습 데이터를 모두를 그냥 싱글 레이턴트 코드를 통해서 학습을 한 거고요. 50%라는 거는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50%는 두 개의 랜덤 레이턴트 코드를 사용을 했고, 밑에는 90%를 그렇게 학습을 했고, 밑에는 100%를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오른쪽 결과 같은 경우에는 테스팅을 할 때 이러한 스타일 믹싱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결과를 먼저 보면은 하나만 가지고 했을 때가 당연히 결과가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미지를 두 개의 스타일이나 세 명의 스타일을 합치거나 네 명의 스타일을 합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나 혹은 하나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스타일 믹싱을 하는 게 결과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믹싱을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여기 0번 같은 경우를 가정을 하면은 두 개의 이미지나 뭐 세 개의 이미지로 합성을 하는 스타일을 입히는 경우에 결과가 상대적으로 더 안 좋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스타일 믹싱을 하는 거를 또 이제 GIF 파일로 가져와서 보여드리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4x4부터 8x8 그리고 16x16부터 32x32 64부터 1024까지 이렇게 어떠한 컴브 레이어의 그 레졸루션에다가 스타일을 입힐지에 대한 얘기고, 지금 이 앞단에서의 어떤 스타일들이 좌우하는 것들은 이러한 요소들이 있고, 중간 단의 스타일은 이러한 요소, 그리고 마지막 단 근처의 스타일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게 이제 그럼 합성이 되는 건지를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지금 어떤 Z 랜덤한 값, 그러니까 모델이 다 학습된 이후의 얘기예요. 이거는 모델이 다 학습된 이후에 랜덤한 Z1으로부터 생성된 얼굴이 요거고, 랜덤한 Z2부터 생성된 얼굴, 그리고 3부터 생성된 얼굴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매핑 네트워크를 거쳐가지고 W1, W2, W3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W1, W2, W3를 아까 전에 제가 여기 A 부분에다가 어떠한 그 2 곱하기 채널 수만큼의 그 값을 전달해주면 그거가 이제 이미지의 어떤 스타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요 앞부분은 W1에서 가져오고, 중간 부분은 W2에서 가져오고, 마지막 부분은 W3에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합쳐가지고 이러한 얼굴을 얻어내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스토캐스틱 베리에이션에 대한 설명인데, 그 사람의 얼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스토캐스틱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머리의 정확한 그 머리카락의 위치라던가, 아니면 뭐 수염이라던가, 뭐 주근깨, 아니면 모공,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이미지의 어떤 스타일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 어떤 스토캐스틱한 그런 베리에이션을 갖는 요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어떤 이미지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미지의 어떤 퍼셉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랜덤하게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 그러니까 머리가 조금 흩날리는 정도 이런 것들은 랜덤하게 정의가 돼야 되지 어떤 스타일을 좌우하는 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원하게 되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떤 퍼 픽셀 노이즈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컴브 레이어 후에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이 이제 그 노이즈 부분이고 여기는 노이즈를 각 채널별로 얼마나 더해줄지 그러한 스케일을 정하는 학습되는 파라미터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곱해져서 여기에 더해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노이즈를 더하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그 노이즈 효과가 모델 내에서 전부 다 로컬라이즈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결과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제네레이트 된 이미지예요. 근데 여기다가 노이즈를 각각 다르게 더해주면서 결과를 봤더니 지금 보시면은 머리카락의 위치들이 살짝씩 변하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스타일은 그대로 놔두고서 노이즈만 변경하면서 이렇게 값들을 넣었더니 이런 식으로 머리의 모양의 흩날림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변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 그림 같은 경우에는 100개의 다른 어떤 노이즈를 넣어주면서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서 그거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 머리카락의 이 부분들을 지금 차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노이즈를 전부 다 적용한 경우 여기는 앞단의 레이어 여기는 이제 노이즈를 아예 적용하지 않은 경우 여기는 뒷단의 레이어에만 노이즈를 적용한 경우 여기는 앞단의 레이어에만 노이즈를 적용한 경우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뭐 재밌는 점은 이 뒷단에만 노이즈를 적용한 경우에는 이 그 뭐랄까 머리가 더 곱슬곱슬한 이러한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GIF로 가져와서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노이즈를 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얼굴을 갖게 되는데 노이즈를 더하면서 이미지를 제네레이팅하는 경우에 이렇게 같은 스타일에서의 서로 다른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 얼굴들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스타일을 입히는 과정, 그러니까 스타일과 노이즈의 효과가 분리되는 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어떠한 스타일의 변화는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변화는 어떤 글로벌한 이펙트, 뭐 포즈라던가 아이덴티티 이러한 글로벌한 이펙트를 가져오게 되고 반면에 이제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토캐스틱한 베리에이션, 뭐 여기 아까 이런 그 머리카락이나 그러한 수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변형하는데 정확하게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페셜리 인베리언트한 스태티스틱 여기서의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스태티스틱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미지의 스타일을 이제 인코드하게 되고 스페셜리 베링한 피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페시픽한 인스턴스를 인코드하게 되는 역할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게 그 네트워크가 포즈 같은 것들을 만약에 이제 노이즈를 가지고서 컨트롤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그냥 너무나도 쉽게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의해서 패널라이즈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안 생기고 우리가 원하는 그 그러니까 글로벌한 과 로컬한 채널들이 적절히 각각 특정한 어떤 가이드 없이도 학습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이제 디스인탱글먼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 모델을 우리가 겐 모델을 잘 만드는 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어떠한 리니어한 सब스페이스를 가지게 되고 그것들이 어떠한 팩터에 대한 베리에이션에 대한 팩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예를 들면은 뭐 바라보는 얼굴의 그 방향이 바뀐다던가 아니면 남자와 여자 이렇게 성별을 바꿀 수 있는다던가 아니면 나이가 점점 드는 방향으로 아니면 나이가 점점 어려지는 방향에 그러한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움직이는 방향을 찾고 싶다던가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전에 사용하던 그 그러니까 레이턴트 벡터 Z를 가지고서 이러한 방식을 하는 것은 좀 어려웠는데, 그 이유가 이 Z를 항상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에 다 끼워 넣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W 같은 경우에는, 인터미디어트 레이턴트 스페이스인 W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어떤 픽스드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Z 같은 경우에는 픽스드 디스트리뷰션부터 나오는 그러한 레이턴트 벡터인데, 우리가 매핑 네트워크를 거치기 때문에 W가 반드시 그러한 픽스드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필요가 없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위와 같이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끼워 맞춰지는 그러한 분포를 꼭 맞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그 딕스 인탱글먼트에 대한 그 지표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딕스 인탱글먼트 한지를 퀀티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요 위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예시인데요. 지금 여기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포가 있고, 여기는 이제 Z를 사용했을 때 그 매핑을 하는 과정, 그리고 W를 사용했을 때 피처를 매핑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이 비어 있는데, 이 부분을 논문에서 예시로 머리가 긴 남자와 같은 예시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긴 남자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트레이닝 셋에서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없는 부분이 분명히 이렇게 존재를 할 텐데, 문제는 Z를 가지고서, 여기서 지금 Z가 이렇게 동그란 이유는 아마 Z가 노말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트레이닝 분포를 가지고서 여기다가 어거지로 다 트레이닝 분포에 대한 거를 매핑을 시키려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빈 부분을 다 채워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잉탱글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Z가 갖고 있었던 반면에, 우리가 매핑 네트워크 F를 거치고 나면은 W는 반드시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런 트레이닝 분포와 유사한 이런 모양에다가 매핑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가 굉장히 잘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지표에 대한 설명이에요. 첫 번째로는 퍼셉추얼 패스 랭스라는 지표인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인터폴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미지가 급격하게 변하는지에 대한 측도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perceptually based pairwise image distance라는 걸 구하게 되는데, 좀 말이 어려운데, 이미 기학습된 VGG 모델을 사용을 하고, 이 VGG 모델에다가 어떠한 그 그러니까 Z 값과 또 어떠한 Z1에다가 어떤 조금 바뀐 값을 넣었을 때, 요 이미지가 얼마나 이미지를, 그러니까 요걸로 만들어낸 이미지가 있을 테고, 그래서 뭐 이미지 1이 있을 테고, 요 레이턴트 벡터로 만들어낸 이미지 2가 있을 텐데, 이 이미지 1과 이미지 2를 가지고서 그 VGG 모델에다가 넣었을 때 중간에 만들어지는, 여기서는 뭐 정확하게 몇 번째 피처맵을 사용했는지 뭐 그런 얘기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인베딩을 시켰을 때 그때의 그 이미지에 인베딩 되는, 그러니까 모델 내에서 인베딩 되는 그 피처 값들의 디스턴스를 그냥 구하겠다.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조금의 입실론만큼의 변화가 있었을 때 그 피처가 많이 변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그 인터폴레이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방법이 어떠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잘게 쪼갠 공간에서 또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Z와 Z1 더하기 뭐 입실론 이런 식의 값들을 넣어서 이거의 어떤 퍼셉추얼한 그 디퍼런스를 측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고 싶은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함으로 있어서 정확하게 얼굴 부분만 보고서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배경 같은 거를 최대한 안 보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이미지에서의 얼굴 부분만 크롭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퍼셉추얼 패스 랭스에 대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Z1과 Z2가 있는데, 여기 이제 T라는 거는 얼마나 인터폴레이션이 됐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0부터 1 사이에 어떤 유니폼한 분포를 따르게 되고,
우리가 10,000개의 샘플을 뽑아낸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Z1과 Z2와 요것들이 계속 이제 값이 변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요거는 그러니까 인터폴레이션을 그냥 한다는 그 스페리컬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그냥 그 함수고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LERP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요러한 Z, 요게 어떠한 Z예요. 그러니까 Z를 Z1과 Z2의 T만큼의 요 T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게 T고 요게 1-T 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여기다가 뭐 이제 그 거리인 뭐 W, 그러니까 Z1 Z2 뭐 이런 벡터를 곱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가 어떤 Z 값이고 요거를 이제 제네레이터에 넣었을 때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밑에는 여기다가 입실론만큼 더 가서 그 제네레이팅된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디스턴스를 전부 다 구하고 그거를 이제 평균 낸 거를 이렇게 수치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FZ라고 되어 있는데 FZ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W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밑에서 W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 지금 이게 스페리컬이랑 리니어를 다르게 하는 이유는 여기 이유가 옆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제 노멀라이즈가 안 되었고 되었고의 차이로 이게 리니어를 쓸지 스페리컬을 쓸지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무튼 여기도 마찬가지로 W에 대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입실론 같은 경우에 이런 수치를 사용했고, 이 패스 랭스를 위와 같이 구하는 방식이 이제 풀로 구하는 방식인데 요새 AND라는 방식으로 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하는 이유가 여기서 논문에서 소개를 하기를 Z를 가지고서 패스 랭스를 구하는 것보다 W를 가지고서 패스 랭스를 구하는 게 더 불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Z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러한, 그러니까 요런 값들이 우리가 아까 전에 Z를 표현해놨던 게 요러한, 그러니까 Z는 어쨌든 간에 노말 분포에서 나와가지고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얘랑 얘가 있으면은 여기서의 인터폴레이션 된 요것도 어차피 원래 분포 Z에서 나왔을 애들이에요. 근데 요 W를 보면은 W1과 W2를 인터폴레이션을 하다 보면은 원래 Z로부터 생성되지 않을 W가 그러니까 W 프라임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W 프라임이라는 거는 제네레이트가 되면은 아예 막 이상한 이미지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풀 패스 랭스라는 거는 W한테 안 좋은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드 패스 랭스라는 걸 정해서 여기서 그냥 조금의 이동을, 그러니까 W1이라는 엔드 점에서 엔드 포인트에서 조금 점을 이동해서 구하는 패스 랭스를 또 따로 또 이제 지표를 더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퍼셉추얼 패스 랭스라는 거의 설명이고요. 리니어 세퍼러빌리티라는 또 이제 두 번째 지표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충분히 디스잉탱글 하게 됐다면 우리가 어떤 디렉션 벡터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디비주얼한 팩터의 베리에이션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나이가 들어지는 방향이라던가 아니면 뭐 성별이 바뀌는 그러한 Z의 그 어떤 방향을 찾고 싶은 건데, 이게 디스잉탱글 할수록 더 잘 찾아지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떠한 리니어 하이퍼 플레인에 의해서 두 개의 디스팅트 셋이 세퍼레이트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레이턴트 스페이스 포인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잘 이것들이 되는지에 대한 측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지표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모델을 학습시킬 때 이제 제네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 이 두 개를 학습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러한 리니어 세퍼러빌리티를 측정하기 위한 모델들을 40개나 학습을 하게 돼요. 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랑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셀레바 HQ 데이터에 바이너리 어트리뷰트에 대한 정보가 이미지 외에도, 그러니까 뭐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러한 바이너리한 정보가 40개의 바이너리한 정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40개의 정보를 가지고서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어그질리어리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를 또 40개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거를 일단 학습을 시켜두고,
그 다음에 모델이 다 학습된 이후에 20만 개의 이미지를 뽑아내게 돼요. Z로부터. 그러니까 랜덤하게 Z를 만들어서 20만 개를 뽑아내고, 이거를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어놨던 어그질리어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다가 넣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컨피던스 값이 가장 높은 상위 10만 개를 선택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어그질리어리 네트워크가 사실 이 그러니까 지금 얘가 아무리 학습이 잘 됐다 해도 사실 이거를 뭐 100% 맞출 수는 없겠죠. 어쨌든 간에 컨피던스가 높은 상위 50개를 뽑아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우리가 리니어 서포트 벡터 머신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Z예요. 그러니까 Z를 가지고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바이너리한 어트리뷰트를 만드는 그러한 모델을 그러니까 리니어 SVM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리니어 모델을 만드는 이유는 이게 얼마나 리니어리 세퍼러빌리티하게, 그러니까 세퍼러블한지를 관측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구할 건데, 얘가 지금 보면은 X 같은 경우에는 SVM 모델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예측하는 그 바이너리 어트리뷰트고, W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 그러니까 클래시파이어가 낸 결과예요. 요렇게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구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Z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Z들이 이렇게 뭐 존재를 할 텐데,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딱 리니어리 세퍼러블하게 나눠지는지,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면은 요 벡터 방향을 찾는 거를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런 식의 지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설명드렸던 패스랭스랑 세퍼러빌리티에 대한 결과값이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Z를 사용했던 기존의 그 프로그레시브 겐이고, 여기는 이제 아까 전에 D, E, F 요런 것들은 메소드를 각각 추가를 하면서 만들었을 때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0, 8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매핑 네트워크, 0 같은 경우에는 매핑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은 거고, 8 같은 경우에는 매핑 네트워크를 8번을 사용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Z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아마 이제 이게 그냥 트레디셔널하게 인풋에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W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제 인터미디어트한 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각각 FID랑 패스랭스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인데요. 그래서 결론인데, 우리 이제 이 논문에서 어떠한 겐 구조보다 우리가 성능 면에서 뛰어나다, 그리고 어떤 하이 레벨 어트리뷰트를 세퍼레이션 하는 것과 스토캐스틱한 이펙트를 갖는 면에서 이제 우리가 모델이 좋고, 이렇게 중간에다가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그러니까 레이턴트 팩터를 넣는 구조 자체가 어떤 겐 합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안한 어떤 패스랭스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어떤 그러니까 레귤라이저 같이 사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세퍼러빌리티, 그러니까 리니어 세퍼러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또 뭐 리니어 SVM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거를 약간 변형을 시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귤라이저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미디어트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넣는 이런 구조가 앞으로의 겐에서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펜딕스 부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셋이에요.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 사용된 FFHQ라는 데이터셋이고, 7만 개의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얻어냈고, 1024 곱하기 1024의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셀레바 HQ에 보다 훨씬 더 이제 베리에이션을 갖는다. 뭐 나이라던가 아니면 뭐 배경도 그렇고, 뭐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데이터셋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나왔던 그 트룬케이션 트릭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트룬케이션 트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이 다 학습된 이후에 모델이 얼마나 잘 이제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모델이 얼마나 잘 제네레이팅된 이미지를 모델에서 뽑아낼 것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하는 과정을 먼저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W를 우리가 많은 랜덤한 Z를 만들게 되면은 요거를 통해서 많은 W를 구해낼 수 있게 되죠. 이러한 W들을 모아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평균을 한 게 이 W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W 바를 구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 얼굴 하나를 합성하는 데 있어서 이 Z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 W를 구하고 이 W를 가지고서 스타일을 이미지에 입히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요 옆에다가 다 각각의 스타일들을 적용을 해 나가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죠. 근데 이 W가 곧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스타일을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W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트runcation 트릭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W 바로부터 요만큼 떨어진 애들을 사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냥 1을 넣으면은 이게 W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을 그냥 넣으면은 안 되고 여기서 뭐 0.7과 같은 값을 넣으면서 W 바로부터 요 정도 거리로 떨어진 그러한 W 햇을 그러니까 W 프라임을 가지고서 이미지를 만드는 게 트runcation 트릭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트runcation 트릭을 적용하는 거에 대한 GIF 파일인데요. 지금 네, 이렇게 강도를 각각 얼마를 적용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부가 1이 됐을 때 우리가 그냥 원래 트룬케이션 트릭을 사용하지 않고 W를 사용한다는 의미고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그림이 변하면서 봤을 때 모든 값이 0이 됐을 때 지금 다 같은 얼굴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의 W 바라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W 바의 값을 갖는 게 어떠한 평균의 얼굴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예 어떠한 스타일로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 저러한 얼굴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타일을 입히는 강도를 각각의 레이어, 그러니까 그 레졸루션별로,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레졸루션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어 스타일과 미드 스타일, 파인 스타일별로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들과 뭐 트레인 디테일에 대한 설명인데요. 네, 텐서플로우로 구현이 됐고 아담 옵티마이저의 미러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했다. 그리고 학습을 하는데 뭐 약 일주일 정도가 걸렸다고 하고요. 8개의 GPU를 가지고서 일주일 정도 학습을 했다고 하고 네, 기존의 리얼리스트 네이버드 업샘플링, 다운샘플링을 사용을 했는 거를 이제 바이리니어로 바꿨더니 더 성능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5밀리언의 이미지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 모든 웨이트들은 0과 1 사이를 따르는 이 노멀 분포를 따르는 걸로 초기화가 됐고 뭐 이러한 이제 구현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요. 여기 아까 전에 이제 그 세퍼러빌리티 매트릭을 구하기 위해서 40개의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었다. 예, 셀레바 어트리뷰트에 들어있는 것을 사용을 했고요. 배치놈 그리고 뭐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 어텐션 메커니즘, 드롭아웃, 픽셀라이즈 피처 벡터 노멀라이제이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프로그레시브 겐에 들어있던 애인데 아무튼 이러한 기법들을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이 어떻게 되면 이제 컨버지한지를 관찰을 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은 FID 같은 경우에는 낮을수록 좋은 값이고 패스랭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낮을수록 좋은 값이에요.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봤듯이. 근데 얘도 어쨌든 간에 그 디스턴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FID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패스랭스는 조금씩 올라가는 이러한 경향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문제였고 여기 논문에서도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게 이제 불가피한 건지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러니까 FID를 수렴시키면서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패스랭스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약간 그림이 조그맣게 깨진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이제 LSUN이라는 이런 데이터와 뭐 카 데이터에 대해서도 사용을 해봤는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비디오에서 결과를 잘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